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보스턴의 아침, 윤영이는 새로운 학교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미국 명문 고등학교의 정문을 바라보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한 윤영이에게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꿈같은 기회였어요. 드디어 왔구나. 윤영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학교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과 잘 정돈된 잔디밭이 한국의 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교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첫 수업인 언어학 시간까지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윤영이는 복도를 천천히 둘러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격언들과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보이니 윤영이의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환학생이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온 윤영이라고 해요. 윤영이가 약간 어색한 영어 발음으로 대답하자 그 학생은 친근하게 웃으며 교실 위치를 알려줍니다. 언어학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윤영이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는데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시아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하던데 언어학은 어떨까? 앞자리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어도 억양이 좀 이상하던데 다른 언어는 더 어려울 거 아냐? 다른 학생이 대답하죠. 윤영이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7개 국어를 공부하며 쌓아온 자신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윌슨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윤영이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죠. 오늘 새로운 학생이 왔군요.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시험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윤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이입니다.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왔고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라. 윌슨 선생님이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영어 외에 다른 언어도 조금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조금은요. 윤영이가 겸손하게 답하자 몇몇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조금이라. 윌슨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언어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업이 시작되면서 윤영이는 윌슨 선생님의 시선이 유독 자주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윤영이에게는 발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언어학은 단순히 여러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문법, 음성학, 의미론 등 복잡한 이론들을 습득해야 하죠. 윤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윌슨 선생님이 갑자기 윤영이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영이 학생, 당신은 언어학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교실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윤영이에게 집중됐어요. 윤영이는 잠깐 생각한 후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어학은 인간의 소통 방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모든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이죠. 윌슨 선생님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잘 외웠네요. 몇몇 학생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지만 윌슨 선생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윤영이는 그의 태도에서 묘한 편견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윤영이가 교실을 나서려는데 윌슨 선생님이 부르더군요. 윤영이 학생, 잠깐만. 윤영이가 교단 앞으로 다가가자 윌슨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혹시 부담스러우면 다른 수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윤영이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윤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어요. 복도로 나온 윤영이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첫날부터 쉽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각오가 생겼죠. 사흘째 되는 언어학 수업, 윤영이는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윌슨 선생님의 편견 어린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심화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언어학도라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언어 간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해야 하거든요. 윤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프랑스어 문장을 하나 적더니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누가 이 문장을 번역해 볼까요? 칠판에는 라 비에 운 롱플레브 트랑퀴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윌슨 선생님은 윤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영이 학생, 어제 프랑스어를 잘하는 것 같던데 한번 해보세요. 윤영이는 침착하게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삶은 조용히 흐르는 긴 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프랑스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데 삶의 평온함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지만 윌슨 선생님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번역은 했네요. 하지만 프랑스어와 영어는 같은 어족이라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러더니 윌슨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이번에는 독일어였습니다. 다이리베 이스트 다스 아인치이 발의 임레벤. 윌슨 선생님이 독일어를 읽으며 윤영이를 쳐다봤어요. 이건 어떤가요? 윤영이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사랑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독일어의 발에는 영어의 true보다 더 깊은 진리를 의미하는 철학적 용어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영이의 설명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언어학적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어도 인도 유럽 어족이니까 영어와 공통점이 있죠. 좀 더 도전적인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 스페인어 문장을 칠판에 적었어요. 엘 아모르 에스라 포에시아 델 알마. 윤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시다 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의 포에시아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영이가 세계 언어를 연달아 완벽하게 번역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사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런 실력이면 통역사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이클도 감탄했죠. 하지만 윌슨 선생님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로망스어족들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아서 하나 알면 다른 것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을 보려면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이어야죠. 그러더니 칠판에 러시아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키릴 문자로 된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가요? 러시아어는 슬라브어족이라 앞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윤영이는 러시아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선택했었거든요. 비록 다른 언어들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번역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류보프 마이너스 에토 야즈크 세르드차, 코톨은 포니마유트 브세. 윤영이가 러시아어를 읽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마음의 언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윌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러시아어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번역은 했지만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러시아어는 발음이 특히 중요한 언어인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이반이라는 러시아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윤영이의 발음 정말 좋았어요. 제가 러시아어 원어민인데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트집을 잡을 구실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우연히 문장 몇 개 외운 것으로는 진정한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없죠. 윤영이는 윌슨 선생님의 완고함에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윤영이가 복도로 나오자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윤영이. 4개 언어를 그렇게 잘하다니.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안 해주네요. 제이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윤영이는 친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기회에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죠.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윤영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언어 실력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바로 중국어였어요. 다음 주 언어학 수업, 교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 윤영이가 보여준 놀라운 언어 실력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윌슨 선생님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해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언어의 문화적 맥락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과 언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윤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론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화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예를 들어 동양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매우 발달되어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윤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영이 학생, 한국어에서 존댓말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나요? 윤영이는 조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는 번역 위주의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문화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와 지위에 따른 위계 질서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예의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어미와 어휘를 바꾸는 복잡한 체계가 발달한 거죠. 윌슨 선생님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겠죠. 하지만 다른 문화는 어떨까요? 그러더니 칠판에 중국어 한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 중국어 표현을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칠판에는 관시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윤영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도 공부했었거든요. 누가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볼까요? 윌슨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에서 이 개념이 갖는 특별한 의미까지 말이에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윌슨 선생님은 일부러 윤영이를 지목했습니다. 윤영이 학생 한번 해보세요. 아시아 학생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윤영이는 그의 말투에서 또 다른 편견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관시는 단순히 관계라는 뜻이 아니라 중국 사회에서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유대관계를 의미해요. 관시라고 발음하는데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서양의 네트워킹과는 달리 감정적 유대와 상호 부조의 의미가 강해요. 학생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윤영이가 중국어까지 할 줄 안다는 사실에 감탄했거든요. 하지만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비슷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진짜 중국어 실력이 있다면 좀 더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러더니 칠판에 긴 중국어 문장을 적었어요. 번체와 간체가 섞여 있는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이네이춘 지음, 천야 양린. 윌슨 선생님이 어색한 발음으로 읽으며 말했어요. 이건 고전 중국어인데 현대 중국어와는 많이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윤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중국어 발음으로 다시 읽었어요. 하이네이춘 지지, 텐야 루어 비린. 그리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시인 왕발의 시구예요. 바다 안에 지기가 있다면 하늘 끝도 이웃과 같다는 뜻으로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윤영이가 고전 중국어까지 해석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뒤에서 중국계 학생인 리웨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와우, 완벽해요. 발음도 정말 좋고 시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아네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윌슨 선생님만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어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만은 아니에요. 윌슨 선생님이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 하더군요. 진정한 언어학도라면 언어의 음성학적 특성까지 이해해야 해요. 그러더니 칠판에 또 다른 언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랍어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는 복잡한 문자였죠. 자, 이건 어떤가요? 아랍어는 세머족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계통이에요. 문자도 다르고 문법 구조도 전혀 달라요. 윤영이는 잠깐 당황했어요. 아랍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은 공부해 본 적이 있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요? 아시아 문화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인데. 윤영이는 아랍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루브 루가툰 라 야프아무아 일라 알칼브. 윤영이가 조심스럽게 아랍어를 읽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랑은 오직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랍어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윤영이가 겸손하게 말하자 교실 뒤에서 사미르라는 중동계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발음도 좋고 번역도 정확해요. 정말 놀라워요. 이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영이가 6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대박이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지? 윤영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 하지만 윌슨 선생님만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는 기초 수준에 불과하고 진정한 언어 능력이라면 모든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자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교장 선생님은 교실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학생들의 흥분된 표정과 윌슨 선생님의 굳어진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윌슨 선생님? 복도에서까지 학생들의 놀라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윌슨 선생님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언어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님. 새로 온 교환 학생이 번역을 해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윤영이를 보며 친근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한국에서 온 윤영이 학생이군요. 어떤 번역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장님, 윤영이가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정말인가요? 6개 언어를요? 네, 맞아요. 마이클도 거들었어요. 각 언어의 문화적 배경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중국어 고전시까지 해석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감탄하며 윤영이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윤영이 학생 직접 보여줄 수 있나요? 윌슨 선생님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교장님, 수업 시간이. 괜찮습니다, 윌슨 선생님.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만나는 것도 교육의 일부죠.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며 윤영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윤영이는 잠깐 망설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어요. 차분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각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라는 문장을 말해볼게요. 먼저 영어로 시작했어요. Language is a bridge between people. 그 다음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라 랑그의 운퐁 앙트르 레젠. 독일어로 이어갔어요. 디 슈프라헤 이스트 아인의 브리케 츠비셴덴 맨셴. 스페인어로 계속했습니다. 엘 이디오마 에스 운푸엔테 엔트레 라스 페르소나스.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야즈크 에토 모스트 메즈두 류드미. 중국어로 이어갔습니다. 위엔스 럴레이 즈젠데 차오량. 마지막으로 아랍어로 마무리했어요. 알루가 지스룬 바이나 안나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도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윤영이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거든요. 세상에. 정말 놀랍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각 언어의 발음도 정확하고 문장 구조도 완벽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게 되었나요? 윤영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했어요. 언어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다니 영광이네요.
그러더니 윌슨 선생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 이런 뛰어난 학생에게는 더 많은 발표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 같고요.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교장님, 언어학은 단순히 여러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론적 깊이와 학문적 체계가. 물론이죠. 교장 선생님이 윌슨 선생님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언어 능력도 언어학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윤영이 학생의 실력을 보니 이론적 이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윤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윤영이 학생, 언어학 이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나요? 윤영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촘스키의 생성문법 이론이나 사피어-워프 가설 같은 언어학 이론들도 공부했어요. 특히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이 더욱 놀라며 말했어요. 오, 생성문법까지 아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윌슨 선생님이 마지못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언어학은 매우 복잡하고 심도 있는 학문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윌슨 선생님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윤영이 학생에게 더 도전적인 과제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윌슨 선생님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언어학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세요. 윌슨 선생님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고도의 언어학적 분석이 필요한 주제로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윤영이 학생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겠어요. 윤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윌슨 선생님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낼지 걱정도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면서 윤영이에게 격려의 말을 남겼어요. 윤영이 학생,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훌륭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교장 선생님이 나간 후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윌슨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져 있었고 학생들은 긴장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윤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입니다. 적어도 5개 언어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비교 분석하고 관련 이론을 적용해서 발표하세요. 시간은 20분입니다. 윤영이는 그 과제의 엄청난 난이도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수업이 끝나고 윤영이 주변으로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영이 정말 대단해. 교장님도 완전 놀라셨잖아. 사라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다음 주 발표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응원할게. 마이클도 격려해 주었죠. 윤영이는 친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윤영이의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윤영이는 밤늦게까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언어학 서적들을 뒤지며 자료를 수집하고 각 언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반복했죠.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영이를 지켜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윤영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일부러 어렵게 낸 것 같은데 괜찮을까? 마이클도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윤영이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괜찮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대로 준비해서 멋진 발표를 해보고 싶어요. 발표 당일 아침 윤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교실에서 혼자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윌슨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영이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발표 준비는 잘 됐나요? 꽤 어려운 주제인데 말이에요. 윤영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은 언어학의 핵심 쟁점이에요.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주제거든요. 윌슨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혹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텐데요. 윤영이는 그의 말에서 또 다른 견제를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 보겠어요. 오전 수업들이 끝나고 드디어 언어학 시간이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까지 구경을 오면서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약속대로 참관하러 오셨고요. 자, 그럼 윤영이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주제는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이고 시간은 20분입니다. 윤영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단 앞으로 나섰어요.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서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이 더 컸죠. 안녕하세요. 오늘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윤영이입니다. 윤영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먼저 언어학의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각자의 언어가 사고를 다르게 만들까요? 교실이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윤영이의 도입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5개 언어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영이가 칠판에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먼저 언어의 보편성부터 살펴볼게요. 윤영이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의 기본 문법 구조를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언어가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의 순서는 다르지만 모두 이 3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을 보여주었어요. 촘스키의 보편 문법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윤영이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보편성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윌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윤영이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는 강한 상대성도 보여줍니다. 윤영이가 새로운 예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면 각 언어마다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윤영이는 한국어의 파랑과 초록, 영어의 블루와 그린, 러시아어의 시니와 젤레니 등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색상 스펙트럼을 다르게 구분하는 각 언어의 특성을 보여준 거죠. 더 흥미로운 예는 시간 개념입니다. 윤영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어에서는 과거 시제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영어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반면 중국어는 시제 변화가 거의 없고 문맥으로 시간을 나타내죠. 교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윤영이의 분석이 단순한 예시 나열을 넘어서 깊이 있는 언어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들이 사피어 마이너스 워프 가설로 이어집니다. 윤영이가 핵심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강한 버전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약한 버전이 있어요. 윌슨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고급 이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윤영이가 아랍어 예시를 들었어요. 아랍어에서는 낙타를 나타내는 단어가 수십 개예요. 나이, 성별, 털 색깔, 용도에 따라 모두 다른 단어를 써요. 이것이 아랍인들의 낙타에 대한 인식을 더 세밀하게 만들까요?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며 윤영이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감탄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고요. 하지만 현대 언어학은 절충적 입장을 취해요. 윤영이가 결론을 향해 나아갔어요. 언어는 사고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줘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윤영이는 마지막으로 각 언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소개했어요. 한국어의 정, 일본어의 이키가이, 독일어의 샤덴프로이데,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 같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들이었죠. 결론적으로 언어의 보편성과 상대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특성입니다. 윤영이가 당당하게 마무리했어요. 모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소통하지만 각자의 언어가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이 잠시 조용했다가 갑자기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관하고 있던 선생님들까지 모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윤영이 학생. 대학 수준을 넘어선 수준 높은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윌슨 선생님만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윤영이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발표가 끝난 후에도 교실 안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여전히 흥분한 표정으로 윤영이를 둘러싸고 감탄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만은 얼굴이 굳어진 채로 교단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윤영이의 발표에 감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말 대단했어, 윤영이. 사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완전 교수님 같았어. 나도 언어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마이클도 감탄하며 말했죠. 뒤에서 듣고 있던 다른 반 학생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윤영이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는 나름대로 잘 준비했군요. 윌슨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언어학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윌슨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언어학자라면 언어의 문화적 깊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윌슨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단순히 문법 구조나 어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민족의 사고방식과 철학까지 꿰뚫어야 하죠. 윤영이는 윌슨 선생님이 또다시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이 반가웠거든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윤영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윌슨 선생님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각 언어에 담긴 문화적 철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윤영이가 자신 있게 대답하며 다시 교단 앞으로 나섰어요. 윤영이는 먼저 한국어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관찰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런 개념이 발달한 것은 한국 사회가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윤영이의 설명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문화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어에는 라르 드 비브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윤영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삶의 예술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인들이 일상생활 자체를 예술작품처럼 여긴다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음식, 대화, 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미학적 태도죠. 윌슨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영이의 설명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었거든요. 독일어의 발트아인잠카이트라는 단어도 흥미로워요. 윤영이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발음하며 말했어요. 숲속에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한 평화로움을 뜻하는데 독일 민족의 내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기질을 보여주죠. 교장 선생님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관하고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윤영이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어의 이키가이는 더욱 철학적이에요. 윤영이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살아가는 보람이나 가치를 뜻하는데 일본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을 보여줘요. 자신의 재능, 열정, 세상의 필요, 경제적 가치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개념이죠. 이제 윌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철학적 깊이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아랍어에는 인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윤영이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어요. 신이 원한다면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아랍 문화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줘요. 인간의 노력과 신의 뜻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윤영이의 설명이 각 언어에 담긴 민족의 세계관까지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윌슨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윤영이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선생님이 억지로 트집을 잡으려 했어요. 언어의 문화적 이해라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책으로만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바로 그때 교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 피에르였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윤영이가 방금 말한 라르 드 비브르에 대한 설명은 완벽했어요. 심지어 저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계 학생인 한스도 거들었어요. 발트아인잠카이트에 대한 설명도 정말 정확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일본계 학생 유키도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키가이에 대한 해석이 놀라워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제 윌슨 선생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각국 출신 학생들까지 윤영이의 문화적 이해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윤영이 학생. 이런 깊이 있는 문화적 통찰력을 가진 학생을 만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더니 윌슨 선생님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 이제 윤영이 학생의 실력을 인정하셔야겠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슨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편견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거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윌슨 선생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윤영이의 진짜 실력이 완전히 증명된 순간이었거든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흐르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윌슨 선생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진 채로 굳어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직접적인 지적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윤영이는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가며 윌슨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원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이해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윤영이의 모습에 몇몇 학생들이 더욱 감동했죠. 선생님. 윤영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저를 의심하신 것도 이해해요. 새로운 외국 학생이 갑자기 여러 언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증하고 싶으실 거예요. 윌슨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윤영이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원망할 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하는 윤영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하지만 언어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윤영이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여러 언어를 배운 이유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윤영이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거든요. 심지어 윌슨 선생님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네요, 윤영이 학생.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언어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윌슨 선생님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윌슨 선생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영이 학생의 실력과 인품을 직접 보셨잖아요. 윌슨 선생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윤영이의 따뜻한 말과 뛰어난 실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윌슨 선생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윤영이 학생.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윌슨 선생님의 사과에 모든 사람이 놀랐거든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윌슨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시아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윤영이는 윌슨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윤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윤영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언어 실력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를 통해 소통하려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학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윌슨 선생님이 윤영이의 실력을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수업에서 윤영이 학생에게 더 많은 발표 기회를 주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윤영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만족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화해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윤영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감동한 표정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영이 정말 대단해. 그리고 너무 착해. 사라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나도 언어 공부에 관심이 생겼어. 윤영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마이클도 부탁했죠. 피에르, 한스, 유키 같은 각국 출신 학생들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영이, 우리 각자의 언어를 더 깊이 교환해 배우지 않을래? 피에르가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언어 교환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한스가 거들었죠. 윤영이는 친구들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윌슨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윤영이 학생, 다음 주에 있을 전국 고등학교 언어학 대회에 우리 학교 대표로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윤영이의 눈이 더욱 빛났어요. 정말요? 그런 대회가 있어요? 네,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대회예요. 당신 같은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윌슨 선생님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물론이죠. 윤영이 학생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그날 오후 윤영이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받았던 편견과 무시, 그리고 오늘의 완전한 인정까지 말이에요. 언어는 정말 사람들 사이의 다리구나. 윤영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울리며 한국에서 부모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딸아, 잘 지내고 있니? 미국 생활은 어때? 윤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께도 인정받았어요. 언어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칠 후 윤영이는 새로 만든 언어 교환 동아리에서 첫 모임을 가졌어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미국 현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 선생님이면서 학생이에요. 윤영이가 모임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언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아요. 윌슨 선생님도 동아리의 지도교사로 참여하며 말했어요. 윤영이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전국 언어학 대회가 다가오면서 윤영이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심지어 윌슨 선생님까지 모두가 응원하고 도와주었거든요. 윤영이, 넌 정말 특별해. 사라가 말했어요. 언어 실력도 뛰어나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윤영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언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윤영이의 미국 교환학생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처음에 편견과 오해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학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놓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영이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7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이며 말이에요. 모든 언어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